뭐 우리 애는 특별히 뾰족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깊게 들어가 보면 원흉은 엄마예요. 엄마가 못하게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몰라요. 영재들을 주로 보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축복일 수도 있고 또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런 네. 포지션이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신 그런 임상 데이터를 보면 이 아이들의 어떤 공통적 특징, 네. 어떤 거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영재교육 전문가로서 김태훈 박사님도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런 행동적인 특성들이 저희 학생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초등학생 단계에서 대표적인 영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흥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관심 분야가 명확한 친구들. 사실은 흥미를 영재성으로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또 어떤 이론에서는 저학년일수록 흥미 자체, 학습 동기적인 요소가 영재성의 일종이 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초등 단계 영재 교육은 아이들이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분야들을 경험을 해 봐야 합니다. 나는 수학이 좋은지, 과학이 좋은지, 아니면 인문학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부분을 너무 재밌어한다. 그러면 그게 한 가지 영재성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파고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말려도 하죠. 그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몰입이나 인제 그게 과제 집착력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로봇이 좋아서 계속 로봇과 관련된 책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로봇의 원리를 파헤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영재성이 있는 거고, 몰입과 과제 집착력의 기저에는 궁금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특성들이 영재를 가르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그럼 네. 그 호기심, 그리고 우리 아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뭐 우리 애는 특별히 뾰족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깊게 들어가 보면 원흉은 엄마예요. 엄마가 못하게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게 부모님 탓이라기보다는 엄마는 자녀와 동일체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 이제 조급하고요. 욕심을 오버하게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여유를 주지 못해,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여유 있게 뭘 해야 호기심도 갖게 되고,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게 경험을 통해서 애가 거기에 관심을 확 그쵸. 갖게 되는 거지, 맞아요. 경험을 하나도 안 시킨 애한테 너 관심이 뭐니? 관심을 가져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재밌는 건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가끔 듣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우리 아이는 A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A 말고 B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관심을 B로 돌려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 B는 엄마가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왜 아이가 그거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뭐 그게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기도 하고 뭐 그걸 잘해야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엄마 입장에서 인제 또 엄마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쪼끔 벗어나서 아이가 다른 거에 막 빠져 있는 게 엄마 너무 싫을 거예요. 사실은 아이의 영재성이나 아이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그거를 확장하거나 연결해서 아이가 뭔가 학습으로 혹은 영재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수한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도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접점의 기회가 좀 많이 있으셨나요? 그 부모님들의 어떤 또 차이가 또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부모님들도 그 안에도 너무 다양하시죠. 그렇긴 사실은 하겠네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뭐 우수한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되게 어렵고, 그 안에도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고 여러 유형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자율성을 주는 거.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들. 주고는 싶은데 네. 어떻게 줘야 될까, 네, 자율성을. 네. 근데 영재 학생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준 아이들이 있어요. 허용적이거나 자기가 선택한 걸 존중해 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한테 되게 크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의를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학원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면
아이가 자기한테 어떤 학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유명 학원들이 있어요. 그쵸? 거기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선택한 거를 "그래 그러면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인제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자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아이들이 책임감도 되게 크게 느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두려워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이한테 다 맡겨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다 맡기실 수는 없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카이스트 하루 습관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이가 공부 습관이든 생활 습관이든 습관을 하나 정해서 그 습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습관을 정해 주세요. 근데 그것과 아이가 "저는 이걸 한번 해 볼래요." 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 되게 멋있는 거 막 문제집 뭐 풀이 쓰고 이런 거 멋있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줄넘기 10개 하기를 습관으로 하겠대. 엄마 입장에서 딴 거 했으면 좋겠는 거야. 공부에 좀 더 도움되는 거. 근데 그걸 존중해 주는 게 결국 아이가 자율성을 가지고 그 습관을 매일매일 지속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그렇죠. 줄넘기 매일 5개 하기를 성공한 아이가 문제집 5장 하기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맞습니다. 성공 경험이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자기주도성도 시기별로 아이들의 뇌 발달에 의해서 더 강해지는 시기가 초3에서 초4 사이에 사춘기적으로 쫙 올라오면서 생기는 그쵸. 거라 예. 초3 전 학부모님들의 또 큰 오판이 "너 갈래 안 갈래?"라고 고르게 하는 걸 자율성으로 알아요. 근데 애는 저곳이 뭔지 모르는데 고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A, B, C, D, E 5군데를 다 보여주고 이 5개 중에 어딜 갈래를 하는 그런 작은 자율성부터 출발하여 얘가 이 3개를 다 경험하고 났을 때는 갈래 안 갈래가 되는 건데 경험을 1도 안 한 애한테 갈래 안 갈래 이거는 자율성이 아닌 거죠. 저도 네. 정확히 동의하는 포인트고 자율성이라는 게 모든 걸 아이한테 맡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율성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선택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아이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부터 되게 사소한 거부터 그냥 하나씩 훈련을 시키면서 기회를 넓혀가는 게 필요하죠. 자율성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게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차근차근. 그 디테일이 사실은 귀찮고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부지런하셔야 되고 아이와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어떨 때는 내가 리드를 하지만 점점점 리드의 줄을 아이에게 주는 시기를 보아가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성애 박사님은 요 질문과 관련된 책 쓰기 전에 카이스트의 하루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이들이 습관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되게 오래 진행을 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주도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매 학기 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공부 습관이든 생활 습관이든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걸 하나 정하게 합니다. 8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8주 동안 매일 습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매일 책상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깨끗한 책상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아이도 있어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거든요. 맞아요. 되게 작은 걸 하나 요번엔 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도전해 볼 수 있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결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스포츠 운동하는 애들 중에 공부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지만 상당히 자기 관리와 습관에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그 위치에 갔을 거 아니에요. 걔가 목표로 둔 부분은 성취를 하더라고요. 딛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애들은 그 성공 경험 때문에 또 다른 산도 또 올라가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비슷한 결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고 이런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 꾸준히 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른도 어려운데 해냈다는 아이들이니까 이게 이미 용대성을 증명한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습관을 가정에서 부모님도 사실 실천하고 싶고 길러주게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포도송이 냉장고에 지금도 맞아요, 유아애들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는데 포도송이 붙이고 두 리스트 체크표에 동그라미 다 치면은 뭐
엄마가 과자 사주고 뭐 이런 그쵸. 식의 부분에 대해서 초등, 중등 부모님들에게 어떤 팁 같은 거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전략이에요. 포도송이를 붙인다는 거는 자기가 노력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그렇죠. 보이게 하는 네. 거거든요.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꼭 포도송이가 아니어도 이제 그런 뭔가 장치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습관의 결과들을 누적해서 관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하루에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첫날은 5개지만 둘째 날은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 50개가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150개가 됩니다. 이 누적되는 숫자의 힘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한테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부모님이 같이 하시면 돼요. 아이랑 같이 실천해 나가시는 거. 엄마는 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하네? 라고 하는 거, 가족 내에서의 어떤 공감이나 서로에 대한 응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 오늘 했어? 언제 할 거야? 왜 안 해? 이런 피드백이 사실 상당히 아이들한테 부정적이에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그쵸? 그거를 매일매일 꼬박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못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면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기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실패라고 인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인식하는 순간 도전하기가 두려워져요. 맞아요. 그쵸? 끝이죠. 끝. 이제 그럴 안 하는 필요가 거야. 없잖아요. 근데 되게 사소한 건데 네. 또 하면 되죠 라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어른들, 뭐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 다 이 AI 고도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AI한테 답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